먼저 발소리가 불규칙하게 들려오기 시작할 것이다. 처음에는 먼 거리에서 들리는 듯하다가 점차 가까워지는 그 소리는 마치 어딘가에서 누군가 서서히 다가오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그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더 명확하게 들리면 그 여자가 뒤에 있다는 뜻이다. 발끝에서 울리는 그 소리는 한쪽 구두곡이 부러진 상태에서 걷는 소리였다. 왼쪽 구두곡이 부러져서 그 여자는 발걸음마다 다리를 질질 끌며 걷는다.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반대쪽 구두는 멀쩡한 상태라 그걸 신고 걷는 발소리는 뾰족하게 울리면서 더 선명해진다. 그리고 그 여자는 도와주세요라고 속삭인다. 그 목소리는 곰털이 찬 고통을 겪을 사람의 소리처럼 들린다. 다쳤어요. 제발 와주세요. 라고 그녀는 또 속삭인다. 그 소리는 마치 예언처럼 들린다고 한다. 고통 속에서 울고짖는 듯한 그 목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파고든다. 절대 뒤돌아보면 안 돼. 뒤돌아보면 붙잡히게 될 거야. 그녀의 속삭임은 점점 더 끔찍하게 들리며 뛰어도 안 돼. 뛰어도 결국 붙잡히게 되고 다치게 된다고 해. 이렇게 말을 이어간다. 이 이야기는 우리 마을에서 오랜 시간 동안 떠도는 루머 중 하나였다.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하나씩 떠돌곤 한다. 작은 마을에서 사람들 모두가 아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믿는 이야기들 말이다. 우리 마을의 이야기 중 하나다. 바로 이 절름발이 여자의 이야기였다. 그 여자는 몇십 년 전 이 마을의 초등학교 교사였다. 어리고 아름다웠으며 모델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끔찍한 살인 사건의 피해자가 되어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으로 가던 그녀는 누군가나 뒤에서 자신을 따라오는 느낌을 받았다. 불안함에 그녀는 걸음을 재촉하며 반급적 빨리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러나 뒤따르던 남자 역시 속도를 높이며 그녀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욱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고 그 남자도 마치 예고된 것처럼 그녀의 속도를 맞추었다. 두 사람은 어두울 시골길을 달리며 점점 더 빨라졌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녀의 구두가 부러지면서 발목이 꺾였다. 그녀는 무리하게 다리를 절며 끼려고 했지만 결국 그 남자에게 잡히게 되었다. 그 남자는 잔인하게 그녀를 살해하였고 그녀는 탄날에 의해 온몸을 찔려 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갔다. 이후 그 남자는 그녀를 차도 옆에 버려두고 도망쳤다. 다음날 아침까지 그녀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저 비참한 상황을 떠올리며 소문을 퍼뜨렸다. 어느 누구는 거민이 잡혔다고 했고 다른 사람들은 거민이 아직도 잡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또 다른 소문이 돌았다. 그 여자랑 귀신이 되어 거민이 잡힐 때까지 그 길을 떠도는 것이라고. 그녀는 자꾸 그 길을 걸으며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속삭인다고 했다. 나는 처음에 이런 이야기에 큰 의구심을 품었다. 그 귀신이 진짜로 존재한다면 내가 이미 그 귀신을 본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없었다. 내 친구 스테피도 그 귀신을 봤다고 주장했을 때 나는 그냥 믿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가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결국 내 마음속에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진짜는 있다. 스테피가 말했다. 이틀 전쯤에 고속도로에서 그녀를 봤어. 그 말은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계속해서 자신이 본 일을 설명했다. 내가 그때 들었던 그 이야기의 자세한 내용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난다. 그녀는 자신이 본 여자의 모습, 그 기면 소리, 그리고 끔찍한 느낌을 계속해서 떠올리며 말했다. 그때 나는 조금씩 그녀의 말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점점 더 사실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어쩌면 그 여자는 아직도 우리 마을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른다. 내가 만약 그 길을 지나게 된다면 그 목소리가 다시 내게 들려올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또 다른 발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다. 고집을 부린다고 나는 스키의 말을 곱씹으면서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친구가 실제로 그 귀신을 봤다면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잖아. 나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려 애쓰며 어깨를 으쓱거렸다. 도대체 어떻게 도망친 거지? 스키는 다시 물었다. 그럼, 결국 말이야. 나는 그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 여자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뱉은 그 말, 사실, 그 말이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유일한 증거였다. 왜냐하면 그 말을 직접 들었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전해지는 것만으로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이상했다. 나, 그거 알아? 사실, 이건 나도 들은 얘기인데, 그 진범이 잡히지 않아서 그 진범이 그 마지막 말을 퍼뜨린 거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알게 된 거고, 그의 생존을 위한 일종의 주문이 된 거지. 내 말에 스키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럼 그 말이 그 귀신의 주문이 아닌 거네. 스키가 말한 대로 그 여자가 죽기 전에 내뱉은 말은 분명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주문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 말은 그 귀신의 존재를 잊게 하고 사람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서 도망칠 시간을 준 것이었다. 맞아.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야. 내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그 여자는 도대체 누구였을까?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했을까? 나는 이제 그 이야기가 끝날 줄 알았지만 스키는 쉽게 입을 다물지 않았다. 그래, 그게 다 경찰이 잘못된 사람을 잡아넣었기 때문이야. 스키는 목소리를 낮추며 계속해서 말했다. 그 진범은 아직도 풀려나서 그 귀신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 범인이 잡히지 않은 건 그걸 추적하는 사람들이 그걸 무시한 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야. 그녀는 점점 흥부를 가라앉히지 못했다.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경찰이 진짜 범인을 잡지 않으면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피해자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녀의 말에 나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다. 실로 모든 것이 너무 미묘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만 계속 쫓아다닌다는 얘기를 들으며 나도 알지 못하는 불안감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스키, 너 지금 그 말은 뭐냐?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스키가 말하는 그 귀신의 존재는 너무나도 실체를 알 수 없고 아무도 그 귀신을 제대로 마주한 적이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무언가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위험한 일이었다. 내 말은 절름발이 귀신은 자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쫓아다닌다는 거야. 스키는 나를 바라보며 믿기 힘든 말을 덧붙였다. 그녀는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서 그 뒤를 따라다녀 결국 그들을 자신의 세상으로 끌어들이는 거지. 그 말을 듣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큰기가 스멀스멀 올라왔다. 스키는 어쩐지 여전히 그 말을 믿는 것 같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그 여자를 직접 본 것처럼 진지했다. 나는 그녀의 말이 점점 더 불안하게 느껴졌고 무언가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스키, 그럼 우리도 위험한 거야. 내가 물었다. 그 순간 스키는 갑자기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다. 너도 알지? 만약 우리가 그 여자의 말을 믿지 않으면 그 여자는 우리를 절대 놓아주지 않을 거야. 그녀는 이미 그 말을 우리가 전하는 걸 알았다면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오고 있을지도 몰라. 그렇게 우리는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느새 발소리가 들려오는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나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다. 안 돼.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 그거 아니야.
귀신이 침몰하는 곳에 같이 한번 가보자. 내가 말했을 때 숫기는 모숨을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아, 안 된다고. 바보 같은 짓 하지 말자. 100번 넘게 가봤는데 아무 일도 없었잖아. 한 번 더 가보는 게 뭐 큰일이라고. 나는 조금 짜증이 났다. 아무 일도 안 벌어졌다고 또 가서 뭐 하자는 거야? 숫기는 내 말을 무시하듯 웃으면서 말했다. 밤에 가 본 적 있어? 아니, 밤에 가면 뭐가 다른데? 그 귀신은 밤에만 나타나거든. 낮엔 안 보여. 그녀는 장난스레 말했다. 아, 바보 같은 집.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럼 우리 오늘 밤에 가는 거다. 그녀의 말에 나는 순간적으로 내 심장이 멈춘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나는 내게 가다오는 겁쟁이라는 모습이 싫어서 입을 닫고 나서야 말했다. 그래, 가는 거야. 귀신이 진짜 거기 살아있다고 믿어서 가는 건 아니고. 그냥 가는 거다. 해는 오후 5시가 조금 넘어서 떨어지기 시작했고, 우리는 자전거를 타고 이웃집 앞에서 만났다. 부모님들은 우리가 학교 토로집들을 한다고 알고 있었고, 우리는 귀신이 출몰한다는 농장을 찍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시간이 2시간밖에 없었다. 2시간이 넘으면 부모님이 확인 전화를 할 수도 있을 테니까. 우리는 자전거 페달을 미친 듯이 밟으며 점점 더 어두운 길을 향해 나아갔다. 마을을 가로지르며 곤충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별들이 하늘에서 더욱 밝게 빛났다. 인적이 드문 도시 외곽으로 들어섰을 때, 그곳은 한없이 고요하고 어두웠다. 저기, 선 보이지? 스키가 뒤에서 말했다. 저기 넘어서부터는 그 여자 귀신이 출몰하는 곳이야. 우리는 그 선을 넘을 때까지 빠르게 자전거를 달렸다. 서로의 눈빛을 주고받으며 불안감이 점점 더 커져갔다. 무서워. 스키가 흥분된 표정으로 물었다. 그냥. 그래. 나는 사실 솔직한 대답이었다. 긴장되긴 했지만 귀신의 존재 때문이라기보다는 해가 없고 인적이 없는 곳에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잊으면 안 돼. 스키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뒤돌아보면 안 되고, 뛰면 더 안 돼. 그 귀신이 가까이 다가와서 속삭이기 전까지는 무조건 가만히 있어야 해. 그녀의 말에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다짐을 하며 이번에는 정말로 뒷걸음질을 쳐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둠 속에서 그저 비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스키의 말처럼 그 귀신은 반드시 저녁이 되어야 나타나는 것처럼 느껴졌다. 무언가가 우리 뒤에서 서서히 다가오는 듯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다. 그 순간 내 몸의 모든 단단이 예민해졌다. 오리 걸림만은 더 이상 나올 수 없었고 내 심장은 기천이 터질 듯 뛰고 있었다. 스키는 여전히 옆에서 실만 섞인 한숨을 내쉬고 있었지만 나는 그 소리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잔디를 밟는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 소리는 분명히 사람의 걸음이 아니다. 무언가 다른 것이 질질 끌고 나오는 소리 같았다. 마치 무거운 발걸음이 땅에 무겁게 내려앉는 소리처럼. 스키. 나는 겨우 목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어디에서 오는지 확인하려 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다. 뒤돌아볼 수 없었다. 길을 볼 때 무언가가 나를 잡아당길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 공기마저 숨이 막힐 정도로 무겁고 차가웠다. 스키, 제발. 돌아가자. 내가 단순히 말을 꺼냈다. 그러나 스키는 여전히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었다. 긴장한 모습에서 조금씩 불안감이 떠오르더니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도 들었지? 그녀의 말에 나는 그 소리가 단지 나만의 착각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마치 그 잔디만에 무언가가 걸어오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몸의 모든 털이 곱게 서는 느낌이 들었다. 무언가가 다가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 그 불길한 이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너무 가까워. 습기가 소리쳤다. 나는 그 말을 들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발이 땅 위에 묶인 것처럼 나는 그저 그 소리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짧은 숨소리와 함께 무언가 차갑고 부드러운 손이 내 어깨를 움켜잡았다. 그 손은 너무 차가웠고 손끝에서 전해지는 느낌은 공포 그 자체였다. 내 머리는 하얗게 변했고 숨자는 끼기 시작했다. 순간 나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다고 느꼈다. 스키, 내가 마지막으로 내지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내 온몸이 떨려왔다. 발걸음 하나하나 점점 더 뚜렷하게 들리며 그 울음소리는 내 귀를 찢어놓을 듯이 커졌다. 부탁이에요. 제발.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예초로워졌고 내 마음은 점점 더 쪼려왔다. 나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지만 내 다리는 마치 땅 위에 묶인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스테키. 스테키. 나 진짜 무서워.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러나 스테피는 여전히 그 여자의 존재를 믿지 않겠다고 했다. 그냥 계속 가만히 있어. 무시해. 들여다야. 그러나 그 말도 점점 더 믿기 어려워졌다. 그녀가 정말로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내 몸이 굳어갔다. 그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는 이제 내 바로 뒤에서 들리기 시작했다. 나의 숨소리만큼이나 가까운 거리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나는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어졌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그 말은 너무나도 슬펐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내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다. 나는 미친 듯이 뛰어 달아나고 싶었지만 스테피가 내 팔을 꽉 잡고 있었고 내 몸은 그저 그녀가 다가오는 소리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스테피. 진짜 다가온다. 내가 단순히 말했을 때 스테피는 내 팔을 더 꽉 잡고는 말했다. 침착해. 그냥 말해. 그녀가 바로 너에게 다가왔을 때 그 말을 해. 내 머릿속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 여자가 뭘 원하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스테피의 말을 따라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여자의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고 나는 이제 그저 그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들을 수 있었다.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그 여자는 계속해서 나를 향해 슬픈 말들을 내뱉고 있었다. 그녀의 존재가 가까워질수록 나는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었다.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아서 이렇게 됐어. 그때 나는 마치 세상이 끝나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속은 키비린내가 코를 찔렀고 그 끔찍한 냄새는 나를 정신을 잃을 만큼 괴롭혔다. 그 냄새는 그냥 불쾌한 게 아니라 내 몸의 모든 세포가 저항하고 싶어 할 정도로 참을 수 없는 것이었다. 숨을 멈추고 코를 막아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냄새는 계속해서 내 몸 안으로 스며들어왔다. 이젠 손으로 코를 막고 숨을 참고 있는 나 자신도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스테피는 내 팔을 꽉 잡고 나에게 계속해서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말은 절름발이 여자의 울음소리에 묻혀서 들리지 않았다. 여자의 울음소리는 너무나도 슬프고 처참했으며 그 울음소리 하나만으로도 내 정신이 마치 끊어질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 소리가 내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졌고 나는 점점 더 미칠 것만 같았다. 냄새는 점점 더 강해졌고 나는 입을 꼭 닫고 참을 수밖에 없었다. 그 순간 나는 스테티의 말을 정확히 듣기 위해서 몸을 조금 기울였다.
그러나 그마저도 힘든 일이었다. 렉터, 지금 스테키의 목소리가 내 귀에 간신히 들렸다. 그녀는 내 귀에 대고 속삭였고 그 말은 너무나도 반절하게 들려왔다. 내가 그 말을 듣고 그제야 깨달았다. 그 말은 바로 그 여자가 살아있을 때의 마지막 말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였다. 그녀는 원한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것이 바로 그녀를 이곳까지 오게 만든 것이었다. 그 단어를 말해야만 절름발이 귀신은 더 이상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단어를 말하면 그녀의 원한이 풀릴 것 같았고 나는 그 단어를 떠올리며 입을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여자는 바로 우리한테 다가왔다. 그녀는 갑자기 멈춰 서더니 날카롭게 숨을 내쉬며 흥기가 나에게 밀려왔다. 그 한기는 몸속 깊숙이 들어와 내 골격을 움켜쥐었고 나는 그저 몸을 떨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는 내게 다가오기 전에 입에서 마지막으로 내뱉었다. 엄마. 엄마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모든 것이 멈췄다. 여자의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그 대신 서럽게 우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한참 동안 그 소리가 지속되었고 나는 그 소리 속에서 공포가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때 근처에서 개 짖는 소리와 함께 다시 바람과 벌레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절름발이 여자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그 여자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멀어져 갔지만 그녀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스테피에게 팔을 잡힌 채로 정신없이 달리기 시작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주변의 잔디만이 빨리 지나쳤고 나는 그저 앞만 보고 달렸다. 딴만 바라보며 달렸고 한 번도 위를 쳐다보지 않았다. 하지만 달리면서 나는 단신이 찢어진 스타킹과 부러진 구두를 봤다. 그것은 그 여자의 흔적처럼 느껴졌고 나는 더 이상 돌아볼 수 없었다. 나는 계속해서 집 쪽으로 미친 듯이 달렸고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숲속에 숨겨져 있던 곳으로 달려가 그 자리에 무너졌다. 정신없이 토해냈고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을 했다. 그날 스테티는 아무것도 보지 않았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내가 겪은 일을 믿고 있었다. 그 이야기를 내가 말하는 동안 스테피는 내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내가 겪은 모든 일이 진짜였다는 걸 믿었다.